조금 더 세련된 페인터를 만들어 봅니다. 그러니까 페인터라는 이름 자체가 색칠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프로그램에 있는 컨트롤의 색깔들을 좀 조정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색깔 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한데요. 어떻게 만들까 이제 고민할 텐데 도구 상자에 좋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MFC 컬러 버튼 컨트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색깔을 내가 만들 수가 있는, 선택할 수가 있는 버튼입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해보면 여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색깔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배경색을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 이름부터 좀 정해줘야 되니까 도구 상자에서 스태틱 텍스트를 갖고 와서 속성에 들어가서 배경색 설정이라고 합니다. 배경색 설정. 자, 위치는 적당한데 해줍니다. 자, 간격도 좀 맞추고요. 조금 위로 가면 좋겠네요. 하고, 자, 여기 21이니까 지금 를 자, 이런 정도로 이제 맞춰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배경색을 이제 설정을 하면 값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갖고 오는데 얘 이름이 버튼이기 때문에 버튼 클릭하는 메시지를 잡아내서 내가 핸들러를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컨트롤을 선택을 하고 더블 클릭을 하면 버튼이 만들어집니다. 얘는 배경색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자, 배경색 설정을 여기서 하면 되는데, 배경색 설정을 하려면 이 버튼의 값을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클릭을 해서 변수 추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뭔가 하면, 자, 버튼입니다. 버튼. 자, 버튼인데 얘는 백컬러. 이름을 컬러의 백이라 할까요? 컬러 백그라운드라고 해서 이 컨트롤 만들어서 여기에 접근해서 이제 값을 갖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자, 배경색은 지금 흰색인데 배경색 설정하는 거는 검정색으로 나와 있죠. 이게 안 맞잖아요. 안 맞으니까 얘부터 이제 맞춰야 됩니다. 자, 그걸 위해서는 컬러 레퍼런스를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어 줍니다. get back color 라는 걸 이제 만들어 주고요. 자, 리턴을 이제 가는데 우리 백그라운드 컬러는 여기 있잖아요. 얘를 리턴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셋도 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 void set back color 해주고, 얘는 이제 받는 게 컬러 레퍼런스에 컬러를 이제 받아요. 받아서 백그라운드 쪽에다가 요 컬러 정수값을 넣어주고요. 그러니까 배경색이 이제 바뀌기 때문에 다시 그리는 게 맞죠. 그래서 invalidate true를 해서 배경까지 지우면서 다시 그려줍니다. 그럼 배경색이 이제 바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초기화, 다이로그 초기화로 가서 일단 설정부터 제대로 해줍니다. 자, 이번에 컬러 버튼이 있는데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set color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메소드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설정했던 페인터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갖고 와서 설정을 해줘요. 이렇게 주면 아까 여기 검정색이었는데
배경색과 같이 흰색이 나옵니다. 그럼 얘를 이제 바꿨을 경우에 배경색을 초록색으로 하면 초록색으로 배경색이 이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꾸게 하려면 이 버튼 컨트롤에 이제 버튼이 눌려진 상태거든요. 우리가 선택했다는 건. 그때 그러면 요 페인터 쪽에 셋 백그라운드 컬러를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 컬러 버튼 컨트롤 하나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get 컬러라는 함수로 선택값을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set background 컬러를 해주면 배경색이 바뀌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설정을 한 다음에 invalidate 하기 때문에 무효화가 돼서 다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록색을 한번 해봅니다. 하면 초록색으로 싹 바뀌게 되죠.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우리 럭비공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게 원래 갈색이었는데 초록색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배경색이 이제 들어갔고 그 배경색 영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경색 영향이 들어가는 이유는 자,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소스 엔드를 했거든요. 엔드 연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흰색을 만나게 되면 원래 게 그대로 나오긴 했는데 다른 색을 만나면 또 다른 결과가 이제 얻어지게 돼요.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방법이 별로 없어요. 방법이 별로 없고 보통 쓰는 방법은 우리 리소스에 가면 비트맵을 이제 갖고 왔잖아요. 보리언 비트맵 갖고 왔는데 이 비트맵에 내가 실제 배경 제외하고 전경이라고 하죠. 그림 그려줄 이 전경부에 해당하는 부분에 마스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 그림자를 만들어 줘야 돼요. 자, 그걸 한번 해보려면 우리 마이 페인터 폴더에 들어가면 리소스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 가면 내가 작업하는 비트맵이 있어요. 자, 럭비가 있는데 요 럭비에 이제 마스크를 이제 만들어 줍니다. 마스크를 만들어 줘요. 자, 여기 그림판이 실행이 돼야 되니까 오른쪽 클릭해서 그림판으로 갑니다. 확대를 하고요. 마스크 만들어 준다는 거는 일단 이 안에 있는 전경 그림을 새카맣게 칠하는 게 됩니다. 얘를 칠하는 게 돼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칠해야 되는데 색깔들이 있으니까 잘 칠해지지 않으니까 여기 연필로 이렇게 막 칠하면 됩니다. 조금 더 굵은 게 있으면 좋은데요. 이게 마크니까 또 잘 안 되네요. 굵기 조정은 여기에 있네요. 여기. 한번 딱 찍어주고 딱 찍어주면 되겠네요. 살짝 줄여서 이렇게 검정으로 이제 만들어줘요.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포토샵 있으면 포토샵으로 다루면 좋을 건데 일단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마스크를 이제 만들어 줍니다. 마스크 만들어줘서 이 마스크를 비트맵으로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기나 위치 같은 게 이제 바뀌면 안 됩니다. 비트맵 선택해서 리소스 추가로 비트맵을 갖고 옵니다. 이번에는 얘를 갖고 오는 겁니다. 갖고 와서 이름은 이제 속성에 가서 얘 이름은 볼의 마스크입니다. 자, 볼의 마스크를 이제 갖고 와서 요 마스크를 그려주는 겁니다. 자, 우리 코드 쪽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비트맵 그려주는데 얘 대신에 자, 마스크를 그려주는데 여기 선택을 이제 마스크를 해야죠.
자, 우리가 리소스에서 한 게 마스크니까 이 마스크를 여기서 이제 선택해서 그려줍니다. 자, 그려주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그림자를 딱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소스 엔드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소스 엔드 해가지고 이 그림자를 내가 그릴 이 비트맵에 전경 해당하는 부분에 그림자를 딱 그려주고 배경은 흰색을 해줍니다. 배경 흰색을 해주면 엔드 현상 특성 때문에 흰색은 배경 뒤쪽에 있는 배경이 그대로 나오고 그림자 있는 쪽은 새카맣게 칠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기 실행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고 다시 한번 해줍니다. 그러면 이 그림자가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움직이면 이게 그림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그림자에다가 다시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 그려주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투명 효과를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 그려주려면 비트맵을 로드를 해야 되는데 비트맵 로드하기 전에 로드된 기존 거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트맵에 delete 오브젝트로 기존에 있는 거를 제거를 해줍니다.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기존 비트맵은 요 배경 처리한 다음에 해줘야 되겠죠. 자, 비트맵 그리는데 그러니까 위에는 이제 마스크 그리기입니다. 마스크 그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비트맵 그리기인데 이제 물체 전경을 이제 그려줍니다. 자, 물체를 이제 그려주는데 그려주려면 기존 비트맵을 지우고 이제 그려줘야 되니까 이런 상태에서 다시 비트맵을 로드를 해야 되는데 그냥 볼을 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로드 한 다음에 이제 오화 연산으로 그려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트맵 해서 자, select 오브젝트를 해주고요. 이번에는 올드는 갖고 있으니까 받을 필요는 없고 요 비트맵을 select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데 이번에는 오화 연산 페인트를 했잖아요. 페인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페인트를 해줄 건데 자, 문제가 있습니다. 자, 내가 물체에 놓일 부분에는 그림자를 만들었으니까 검정색이잖아요. 검정색은 원래 비트 그대로 나옵니다. 그건 괜찮은데 뒤쪽에 있는 배경이 흰색이면 원래 우리가 그림 부분에 배경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비트맵에 흰색 배경이 그대로 나와버립니다. 이러면 또 문제잖아요. 이러면 문제니까 다시 가서 자, 이번에는 요 그림을 그려주는데 배경을 흰색이 아니고 검정색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검정색으로 만들어줘야지 오화 연산했을 때 뒤에 있던 배경이 그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브젝트를 담당하는 비트맵을 또 따로 만듭니다. 따로 만들어서 그림판으로 바꿔줍니다. 근데 배경을 이제 검정색 하는 거는 쉬워요. 여기 채우기 선택해가지고 꾹 누르면 채워집니다. 그래서 얘를 하나 저장을 해놓고요. 그래서 그림자하고 배경이 검정인 비트맵 두 개를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서 다시 리소스에서 갖고 와야겠습니다. 가져오기에서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이름이 자, 여기 속성으로 가겠습니다. 속성으로 가서 얘는 볼에 obj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자, 쓸데없는 파일은 닫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로드할 때 obj, 배경이 검정색인 obj를 로드를 해서 오화 연산으로 그려줍니다. 그러면 배경이 검정색이니까 검정은 원래 있던 배경을 그대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 물체를 그릴 부분은 기존 엔드 연산으로 검정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 내 색깔이 그대로 또 나옵니다. 그렇게 돼서 배경을 투명하게 하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보다는 훨씬 더 예쁘게 나오게 되고요. 이 효과를 이용하게 되면 투명 효과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빛들을 잘 조정을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외에도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게임을 할 때 시간 가는 거를 또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내가 키보드를 이용해 가지고 물체를 이동시키고 있지만 게임에서는 이 물체들이 자동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자동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움직이는 시간을 내가 확인하면서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내가 키보드나 버튼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이걸 자동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타이머로 시간을 재서 그 시간에 맞게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이걸 이제 게임이나 영화 하는 사람들은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1초 동안에 몇 프레임을 보여줄 거냐. 그러니까 그걸 이제 확인을 해서 개발을 이제 해야 되니까 시간을 관리하는 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간 관리하는 부분은 메시지를 이제 우리가 잡아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 메시지는 그러니까 타이머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원래 다이얼로그에 가서 여기 타이머를 한번 추가를 해봅니다. Ctrl Shift X 눌러서 메시지에 WM 타이머라는 메시지를 찾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처리기 핸들러를 집어넣습니다. 여기 타이머가 있습니다. 타이머가 있고, 타이머는 여러 개를 내가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 각각의 타이머를 구별하는 번호가 ID 이벤트라는 번호입니다. 이 번호를 가지고 내가 설정한 타이머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쓰는 타이머인지를 구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이머 메시지를 여기 잡는 부분입니다. WM 타이머라는 메시지를 처리하는 핸들러 혹은 번역대로 처리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는데, 자, 타이머 메시지를 잡으려면 우리가 타이머를 돌려야 되겠죠. 타이머를 돌려야 되니까 타이머 돌리는 거는 가장 마지막에 이제 타이머 설정을 하겠습니다. 타이머 설정하는데 설정하는 함수는 setTimer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setTimer라는 함수 해보면, 자, 타이머 이벤트를 이제 해야 됩니다. 1번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작업할 때 이 수치들을 함부로 이제 숫자를 쓰지 말고 이름을 붙이라 했잖아요. 우린 타이머 통해 가지고 프로그레스 바라는 거를 한번 움직이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도구 상자에서 프로그레스 바라는 게 있습니다. 저게 뭐지? 라고 할 건데, 우리가 많이 본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프로그레스 바를 여기 하나 추가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했고, 뭐 길게 한번 해볼까요? 멋있게 나오도록.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눌러줍니다. 컨트롤 T 눌러 테스트 해보면 컨트롤 바가 이렇게 움직여서 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이제 조정을 하는 타이머이기 때문에 이 타이머 이름을 붙여주는 게 좋아요. 여기 이쪽에 define에서 매크로를 정의합니다. 자, 타이머인데 프로그레스 바에 대한 타이머입니다. 얘는 1번으로 설정하겠습니다. 하고 얘를 여기다가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타이머를 우리가 잴 때 시간 주기를 이제 재는 거잖아요. 몇 초에 한 번씩 이제 발생할 건지인데, 한 100mC에 한 번씩 발생하는 걸 할까요? 하고 그 다음에는
이 타이머 처리할 함수를 이제 넣어주는 건데 우리는 메시지 함수로 처리할 거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다는 너를 이제 해줍니다. 그래서 100은 그러니까 여기 타이머 주기는 밀리초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요 타이머 주기도 100으로 해 두는 것보다는 디파인 하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자, 디파인 해서 타이머 프로그레스 바에 피리어드입니다. 주기가 피리어드니까 피리어드는 100으로 한다. 내가 200 하고 싶으면 200 여기서 수정하면 밑에 코드가 바뀌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타이머 주기까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이머가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자, 타이머 돌아가는데 프로그레스 컨트롤에는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아무런 코드도 작성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프로그레스 컨트롤을 우리 제어하려면 당연히 이 컨트롤의 컨트롤 변수를 받아 가지고 와야겠죠. 그래서 얘는 자, 프로그레스 바에 컨트롤을 이제 받아옵니다. 그래서 마침 이렇게 눌러줍니다. 받아왔으니까 초기값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초기값은 이제 set range로 설정을 해줍니다. 얼마만큼 이제 할 건지. 자, 0에서 우리 한 1000까지 한번 해볼까요? 얘 테스트니까 얘는 매크로로 이제 만들진 않겠습니다. 하고 요 프로그레스 바에 포지션을 이제 설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꾹 눌러줘요. 그렇게 해도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는 이유는 이제 설정만 됐고 이제 타이머에 따라서 이 프로그레스 바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바꾸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타이머를 처리하면 되는데 우리 이벤트를 이제 확인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의했던 타이머 번호 중에서 자, 프로그레스 바에 번호가 있습니다. 이때 특정한 처리를 이제 해주면 됩니다. 해주면 돼서 자, 프로그레스 바의 셋 포지션을 이제 바꿔주면 돼요. 바꿔주면 되는데 얼마만큼 바꿀지는 내가 값을 get 포지션으로 이제 읽어다가 하나씩 증가시켜 볼까요? 너무 적으면 살짝 올려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꾹 누르면 프로그레스 바에서 이제 값들이 쭉 이제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시간이 흐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게이머 입장에서는 뭔가 빨리빨리 이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설정을 위해서 프로그레스 바를 한번 돌렸고요. 이 기법을 이용을 하면 그럼 우리 사각형도 저절로 움직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각형 움직이는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사각형을 움직이는 기능은 자, 클래스의 멤버에서 이제 설정을 하면 되는데 움직이는 거는 이제 플로우라고 한번 해볼까요? flow rect left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보이드로 렉트 사각형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흐르도록 할게요. 오른쪽으로 흐르도록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의를 만듭니다. 자, 얼마만큼 이제 흐르게 할 거냐는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건 멤버 변수로 선언하지 않고 여기서 디파인을 한번 해볼게요. rect flow step 이름을 좀 비슷하게 할까요? 자, flow에 rect step이라고 하고 얘는 천천히
한 10 정도? 5 정도 할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얘를 여기다가 이제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흐르도록 하는 거는 라이트에 대한 거니까 얘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스텝을 더하지 않고 내가적인 매크로를 더하고요. 그 다음에 그림이 바뀌었으니까 invalidate을 합니다. 자, 이런 다음에 원래 구조로 돌아가서, 자, 프로그레스 바도 이제 움직이고, 요 페인터에 멤버 함수를 하나 호출해서 사각형이 오른쪽으로 흐르도록 합니다. 그러면 사각형이 오른쪽으로 흐르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면 움직임이 이제 정지가 되는 것처럼 할 수가 있고요. 올라가거나 이런 게 이제 가능합니다.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면 매크로 정의했기 때문에 여기 가서 1로, 그러니까 1이 뭐 가장 작게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움직이면 앞으로 막 당기는 거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뭔가 흐르도록 하는 기능을 이제 추가할 때는 타이머를 사용을 하는 게 이제 좋습니다.